네, 오늘 장 마감 20분 정도 남았어야 할 시간인데 또 이게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오늘 1시간 늦게 개장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마감을 사는 종목이 아니라요. 오늘 장 관심주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HB투자그룹 방승재 실장,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아직 장 끝나려면 멀었어요. 사실 지금 지수 좀 밀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 넘게 밀려서 이거 시간만 더 줬다가 저점을 더 키울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오늘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여유를 갖고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종목을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롯데케미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 오늘은 싹 사라졌어요. 유상증자 가능성에 급락했다는 건데 이 가능성은 왜 나온 것이며 오히려 이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하고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최근 화학주들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것저것 겹치면서 롯데케미칼 단기간에 상승했던 것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때입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나온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어떤 인수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증권사들이 지금 롯데케미칼의 자금 조달 전략을 여러 방안으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할지 롯데케미칼이 이번 달 중으로 결정을 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이제 인수 금액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이제 롯데케미칼의 어떤 순수 자본으로 1조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빌려서 조달을 할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 레고랜드 사태도 그렇고 회사채라든지 채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어떤 부담도 크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떤 부담 없이 계속 자금을 조달하려면 주식 시장 안에서의 유상증자가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본업이었던 석유화학 쪽에 지금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지금 2개 분기 계속 적자가 나왔어요. 이번 3분기 적자를 보더라도 4,239억 원의 좀 대규모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시장에선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유동성 위기를 또 롯데건설이 겪고 있는데 이거 도와주겠다고 지난달에 벌써 5천억 원을 빌려줬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롯데건설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약 50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조금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또 합하면 5,800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는 악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하더라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동박 업계에서는 SKC가 시장 점유율 1위지 않습니까? 가장 넓고 길고 또 얇은 동박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경쟁사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SKC 이기고 시장 점유율 탈환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일진 머티리얼즈 그와 관련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유상증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오늘장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SY 볼게요. 네옴시티 수혜주로 SY. 근데 지금 오늘 수혜주 중에서 장 초반, 그러니까 처음 네옴시티 이슈 초반으로 움직였던 한미글로벌이라던가 그런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수소, 철도주들이 끝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SY 폭등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즐길 수 있다면은 어떻게 즐겨봐야 되는지 OX로 의견 주시죠. 전 즐기고 빼자일 줄 알았는데 즐기고 더 갖고 가보자 의견이시네요. 일단 즐길 수 있을 땐 즐기고 좀 빠질 때는 좀 빠르게. 화끈한데요. 네. 근데 대표님도 화끈하게 옷 주셨어요. 저는 조금 눌린 목에 지금 약간 이격도 조금 좁아질 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화끈하게 상승할 때 즐기자. 그렇죠. 기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계속 보유하는 관점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죠. 일단 사우디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속속 좀 밝혀졌는데 그 가운데서 삼성물산이나 포스코가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주택 사업을 위해서 네옴시티의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를 또 맺었습니다. 규모는 40억 달러 한 약 5조 2천억 원인데
이에 따라서 모듈러 주택 사업 관련 기업으로는 SY가 부각이 됐고 금일 좀 시장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SY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시 지원자 숙소 그리고 부대 시설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또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제작과 시공을 담당한 이력이 있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 좀 건축 자재를 유통을 하는 대리점을 이용해서 영업망 구축을 좀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실적 턴어라운드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 다만 동사가 관련주로 부각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달리는 말에 조금 올라타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아마 좀 빠지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을 조금 보고서 매물대의 지지를 좀 받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매매에 좀 유효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확인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동현 대표님 오 주셨잖아요. 네. 오늘 거의 뭐 이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살아남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쪽, 네. 그리고 철도 쪽, 현대로템이 아까 여전히 8%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오늘 빈살만 왕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론으로 안 보고 여전히 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네.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 종목도 언제 분위기 전환될지 모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빈살만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네. 철도주가 아직까지 견조한 이유는 오늘 장중에 또 조금 또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현대로템 외에도 철도 관련주들 그 대오에일이라든지 뭐 여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리 쪽에서 조 단위로 이제 지하철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수소라든지 철도 쪽은 그 여타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다른 네옴시티주와는 조금 상반되는 모습 조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또 그런 건 좀 다르다라고 네.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사실 오늘 3거래일째 하락하긴 하지만 그 3거래일 하락하기 이전에는 연일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아프리카 TV가 트위치에 대한 반대 수익, 반발 수익도 기대를 했었고 과연 두 분은 이 아프리카 TV 이런 하락대에 매수 포지션으로 하실 건지 물을 더 타실 건지 한번 반등선 들어가 봐야 되는지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오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를 그 월드컵 네.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건가 싶었는데 어때요? 저도 그렇게 보는 편인데 네. 일단 여타 기존의 이제 OTT 사업들은 주로 스포츠 중계권이 별로 없어요. 기존의 OTT 업자들은. 근데 아프리카는 예전부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번 연속으로 월드컵 지금 중계권을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도 그렇고 개막 5일 앞둔 상황에서 지금 중계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이제 업체들 봤을 때 스포츠 중계권을 땄을 때 트래픽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 유입자 수들이 크게 증가하는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아프리카 TV 앞으로 주가 자리도 괜찮고 이번 월드컵 수혜 기대주로 충분히 조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웨이브도 보시면 도쿄올림픽 중계를 통해 가지고 동시 접속자 수 그리고 트래픽도 많이 커졌었고요. 티빙도 유로 2020 중계를 하게 되면서 다수의 어떤 남성 이용자층이 확보된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데이터로 미루어 봤을 때 스포츠 콘텐츠를 따오게 되면 유입자 수의 어떤 증가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트위치에서 국내의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가입자들이 아프리카 TV 쪽으로 충분히 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도 상당히 바닥권이에요. 과거 대세적인 시세 분출이 있었던 가격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충분하고 실적은 다만 매출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부채가 많아지거나 뭐 차입금을 갚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광고 비용을 조금 늘리면서 늘어난 어떤 영업이익이 줄어난 부분. 하지만 매출이 지금 상단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방적으로 밖에서 이제 사업은 잘 해오고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는 혹시 이 월드컵을 앞두고 네. 월드컵 수혜주 네. 담으셨어요? 아직 안 담았는데 보통 수혜주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뭐 주류 쪽 뭐 이런 거 보고 있지 않을까요? 치킨이거나. 그렇죠.
네. 사시고 싶으세요? 아직은 손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월드컵 수혜주라기보다는 그냥 식음료주로 묶는 경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식음료주가 사실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시장에 관심은 조금 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월드컵 수혜주라 생각한다면 그냥 미디어나 엔터단을 조금 담아볼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BTS 정국식가 네.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저도 그렇게 오늘 손이 가지는 않네요. 네. 이번에 선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16강 진출, 뭐 8강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응원은 하겠는데 손이 네. 딱히 그 수유 테마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될지 두 분이 선택한 마감의 산단이고요. 오늘장 관심주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심장 어택이라고 주셨고요. 여기는 고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영이라는 종목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까요? 고영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심장 어택, 심택이었고요. 심택도 사실 말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락을 하면서 네. 마이크론발 좀 계획도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좀 오늘 SK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동사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고 뭐 심택 홀딩스의 인쇄회로 기판 PCB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SE 등 글로벌 메이커를 또 고객사로 좀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 증가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매출액 29.6%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131.4%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6.6% 증가한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어제 있던 악재로 또 불확실성이 더 추가됐었는데 그래서 매수가를 좀 낮춘다라는 부정적인 이슈와 뭐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전방 좀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확실한 밸류에이션 매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소개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뭐 9월 30일에 바닥이 확인이 조금 됐고 물량이 좀 소화가 되면서 박스권 부분을 좀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도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런 경향이 사실 있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견조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도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자라는 관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종가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반도체 하락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뭔가 추세가 또 꺾이는 거예요. 살아나는 듯 하다가 왜 하락하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IT 업종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심택을 갖고 오신 거는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신 거죠? 사실 이미 나타날 악재들은 다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시장에서 반응을 크게 하려면 뭔가 처음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 크게 반응을 하는데 원래 있었던 이제 업황에 대한 불안함이 또 지속이 됐던 거고 네. 그리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관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 위치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빠질 때 조금 더 매수해보는 좀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택이고요. 여기 고영. 네. 고영 제가 딱 맞췄어요. 그죠? 네, 눈치가 상당히 빠르십니다. 네. 그대로 읽으니까 그냥 고영이던데. 네, 고영은 뭐 때문에 사시겠습니까? 고영 3D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 안 좋다, 전자기기 IT단에서 수요가 크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UAM이라든지 방산, 의료기기, 자율주행단의 어떤 전방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된 반도체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도화된 반도체 3D 검사 장비도 필연적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력 장비 보시면 첫 번째가 3D 납도포 검사 장비입니다. SPI라고 하는데 인쇄회로 기판 있죠. PCB단에서 납이 제대로
도포가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3D 검사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3D AOI입니다. 그 납이 도포된 PCB 위에 이 미세한 어떤 공정들이 제대로 실장이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3D 검사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AOI가 2D 제품으로 계속 2D 장비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2D 아니면 거의 그 근로자의 어떤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3D AOI를 세계 최초로 고영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어떤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학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가 필요 없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무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충분히 쓰임이 활용도가 높은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 장비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기술력도 1위고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긴 시간 동안 고영에 큰 공을 들여서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글로벌이 지분 이번에 8%에서 9%대로 올렸고요. 이 외에도 베일리 기포드라든지 퍼스트 센티어 등에서 작년 말부터 고영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분기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죠. 그리고 호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신사업단에서 보시면 수술용 로봇을 고영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미 FDA 승인 프로세스에 진입이 예정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용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 있고 뭐 서비스용 로봇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는 것들이 수술용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 수술용 로봇 유명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다빈치 로봇 만드는 기업도 있겠지만, 지금 고영의 어떤 뇌수술 로봇인 카이메로가 지속적으로 뇌수술 로봇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려나가고 수술 이력도 계속 성장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3D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뇌를 스캔하고 뇌 스캔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표적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수술 루트라든지 수술 장비 오차가 0.5mm 미만이라고 합니다. 0.5mm 미만의 어떤 수술 오차는 세계 기술력단에서 가장 최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 입장에서도 수술의 피로도도 감소를 하는 부분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통증이라든지 입원 일수도 줄어드는 거, 그리고 부작용도 많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술의 정합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3D 검사 장비 쪽 그리고 수술용 로봇 쪽으로 고영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부터 13,2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고영의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했습니다.